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전일 XRP,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3.94% 상승한 3,137원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간만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전일 대비해서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상승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나스닥 암호화폐 지수가 개편이 되면서 XRP가 추가가 된 것이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나스닥 암호화폐 지수에 XRP가 추가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이 기사 내용부터 먼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암호화폐 지수에 XRP가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외에 XRP, 솔라나, 카르다노, 스텔라 등이 이제 추가된 것이거든요. 자, 그럼 나스닥 암호화폐 지수에 XRP가 포함이 된 게 왜 호재로 작용했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SEC가 XRP가 포함된 나스닥 암호화폐 정상 가격 지수의 승인을 발표를 하면서 폴리마켓에서는 XRP ETF 승인 확률이 98%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ETF 승인의 주요 장애물이 제거됐다. 그러니까 연내에 XRP의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게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면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해당 자산들의 유동성과 가격 신뢰성을 SEC가 인정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ETF 승인의 주요 장애물이 제거가 됐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ETF 승인이 XRP에 왜 중요하냐, 이게 왜 호재로 작용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큰 호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제가 왜 ETF 호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이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의 모습을 보시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 초반만 하더라도 약 3천만 원 부근대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 근데 2년 만에 1억 5천, 1억 6천까지 5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자, 근데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상승세를 이끈 주된 호재가 바로 ETF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보면은 은행 파산 이슈, 그 다음에 ETF와 관련된 기대감, 그 다음에 미국 대선과 관련된 호재, 이제 이런 것들이 상승의 원동력,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차트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ETF와 관련된 호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상승의 흐름을 리플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단계, 그러니까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리플과 관련된 ETF가 신청이 되고 이 ETF가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바로 요 단계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 과정 중에서 ETF가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ETF가 실제로 거래가 시작이 됐었을 때 바로 요 자리가 상승폭이 가장 크고 가장 강하게 나왔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 역시도 이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시작이 되면은 가장 강하게 상승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호재들이 반영이 돼서 가격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난 5월 13일부터 이어진 이 하락 추세선의 저점이 바로 얼마 전에 2,908원 정도, 요 정도 찍고서는 바로 반등하는 모습, 그러면서 이 쌍바닥 형태로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하는 형태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모습, 그것도 뭐 거래량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쌍바닥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쌍바닥 패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쌍바닥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패턴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저점을 형성을 하고 두 번째 저점이 직전 저점과 비슷한 자리에서 움직이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의 쌍바닥 패턴이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직전 저점을 살짝 깨고 내려가는 패턴, 그리고 직전 저점 닿기 전에 반등이 나오는 패턴,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일반적인 패턴인 1번 패턴, 이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선 이 쌍바닥 패턴이 왜 나오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다시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빠졌으니까 이 가격대 부근에서는 매수를 해야지. 이 가격까지 빠졌으면은 저점 매수 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세가 일시적으로 멈추고 반등이 나오는 이런 형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때를 매도의 기회로 삼고 매도하려는 투자자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이만큼이나 반등을 했으니까는 이때 못 파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본전에 왔으니까는 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는 그 전에 계속해서 하락했었는데 다시 또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매도에 동참을 하게 되고, 또 이 저점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들 중에서 단기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단타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 가격은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가격이 하락해서 직전 저점 자리 부분까지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전 직전 저점이 심리적인 저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때 매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신규로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여기서 매수했다 여기서 매도해서 수익을 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본인들이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가격까지 다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고, 직전에 일시적인 고점으로 작용했던 이 꼭지점 자리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보수적인 투자자들마저 이 쌍바닥이 저점이었다라는 걸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전의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돌리는 추세 반전형 패턴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건 언제 확인이 가능하냐?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넥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직전 꼭지점 자리 부근,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때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따라서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넥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면은 이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쌍바닥 패턴 만들면서 이렇게 반등을 하긴 했는데, 직전에 고점 자리 부근, 이게 가격대로 따지면은 한 3,160원 정도, 요 정도쯤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으면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연결해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전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쨌든 저항받는 거는 당연하게 보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걸 좀 크게 해서 차트를 크게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3,160원 자리에서의 저항과 지지가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엄청 실려 가지고 이게 강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3,160원이 어쨌든 지금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그렇게 강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물량수가 조금 더 하고 반등할 가능성, 그러니까 돌파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자리를 돌파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 일단 돌파하면은 그 다음 목표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3,430원, 그 다음에 3,730원, 이렇게 1차, 2차 목표가 삼고서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금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그러니까 두 번째 저항선 저점으로 잡혔던 3,000원을 깨고 내려가서는 안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 깨고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또 지리하게,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00원 깨고 내려가면은 손절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차트 모양이라던가 패턴 보고서는 목표가, 대응 방법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시장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어쨌든 트럼프의 입이라던가 이슈,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LA에서 이민 단속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주 방위군이 투입이 될 정도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거 반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백악관에서도 범죄자 집행을 차단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어쨌든 시위 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뭐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거의 전쟁터를 방불하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여기 기사엔 다 안 나왔지만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물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줘서 이게 뭐 가상화폐라던가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이 실시간 뉴스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래도 이제 본업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이걸 하루 종일 볼 수 없다. 특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 그러니까 XRP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면 시간도 있으실 테고,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보면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런 뉴스가 발행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될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면 정말 좋기는 한데,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영상 찍고 그다음 편집해서 올리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아무리 못해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그 시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아무리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난 뒤이기 때문에 이게 이걸 보고선 대응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좀 보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보시고서는 네 말대로 했더니 이게 뭐 잘 안 됐다, 네 말대로 했더니 하나도 안 맞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지금 뭐 앞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실시간 뉴스에 따라서 막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 자체가 막 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영상을 보고 대응하시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구독 아니면은 뭐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상황을 좀 방지하고자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비공개로요. 그래서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만 보고 대응하지 마시고 영상으로는 그냥 큰 틀만 잡으시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중요한 포인트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라, 여기서는 어떻게 해라 뭐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뭐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무조건 제 말대로 하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아니면 실시간으로 뉴스를 받고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테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전에 텔레그램 방에서 지금 어떤 이슈가 있고 실시간으로 어떤 이슈가 있고 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이랑 같이 합쳐서 판단의 근거를 좀 삼으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 되실 테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좀 참고하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할 만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구독 아니면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100% 무료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00% 무료로 운영이 되는 거고 유료로 전환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그냥 구독이나 참여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100% 무료로 운영이 되긴 하는데 들어오신 다음에 보고서는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제 말씀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시 지금 제 영상에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도움 받아보시고, 그리고 잊지 말고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